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목이 점점 확대됩니다. 상가 쪽으로도 그렇게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잡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좋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도 탑승을 하셔야죠. 그것도 잘 말입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전화 주세요. 797-0300번. 부동산 가이드 언제나 이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797-0300번 전화번호고요. 797-0300번. 매일매일 하는데도 이렇게 잊어요.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6월달 가계대출이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많이 늘었죠. 이게요, 이게 금리가 낮아져서 그냥 단순히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늘어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두 가지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뭔가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어떤 인식이 되어지는 물건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많이 샀을 것이고, 네. 또 이제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이제 1억을 받았을 때 그 이자 내는 부분과 2억을 받았을 때 이자 내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달라지면서 이제 많은 돈을 융자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오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잠시 내렸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또 너무 빡빡하게 계산을 해 놓으시면은 또 잠시 동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갔다 뭐 다시 또 정상으로 내려가더라도 뭐 2, 30만 원의 차이가 또 확 많이 나시는 분들은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주의할 사항들 네. 많습니다. 이제 너무 무리한 대출 받는 거 이거 부담스럽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건에 맞게 그리고 확실한 미래 가치가 좀 보장되는 곳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챙기셔야죠. 어느 곳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궁금증들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오늘도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의정부 밀락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송산 주공 6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네.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요. 언제 팔면 잘 팔았을까? 잘 팔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밀락동 택지지구 옆에도 개발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겠네요. 바로 옆입니다. 네, 바로 옆에 지금 이제 밀락택지지구들하고 산업단지들이 지금 열심히 거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 한번 지역을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지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제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표시하는 이쪽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의정부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밀락 2택지지구가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옆에 또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개발 라인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혹시 실거주 하십니까, 아파트에? 예? 실거주 하세요? 지금 전세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계시고. 우선은 이제 옆에 택지지구가 개발돼 갖고 여기는 이제 신축하고 구축하고의 차이가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뭐 한 2005년도쯤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매가가 한 평당가가 지금 이제 여기가 600만 원대 이렇게 가는 6, 700 정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시세가 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매가가 뭐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연식이 더 새 거다 그럼 또 한 8, 90만 원 올라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택지지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물론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물건은 전철역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 있지만은 저 뒤에 있는 지금 우리 호반 베르디움부터 해갖고 그 분양 시절부터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랑 2005년식의 이쪽에 신축 아파트들이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한 800만 원대 분양을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의 시세 자체가 가격이 지금 잡고 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실구입자들 입장에서는 실속 있게 전철역 가깝죠, 마트 가깝죠, 편의시설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래도 신축으로 자꾸 몰리는 성향으로 봤을 때 조금 내 아파트를 초이스를 나만 받기에는 주변에 이제 대상 아파트들이 신축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지지구가 다 개발되기 전에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신축들이 들어가는 성향을 본 다음에 모양새를 본 다음에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거기에 지금 7호선이 밀락동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그쪽에 지금 매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올라간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7호선이 언제쯤 개통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렇죠. 네. 네네. 아직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없으면 시작한다 그래도 5년, 적어도 5년, 6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라서 이 아파트를 투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시기에 조금 다른 걸로 한 바퀴 도시는 게 어떨까 싶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철이라든 게 이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이 잡히고 나면 지금 이제 계획 잡히고 나서도 또 몇 년 있다가 또 요게 그리고 발표가 된 다음에도 다시 또 마지막에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밀집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놓으신 입장에서 밀락 택지지구가 이게 지금 현재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내 아파트가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빠질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전철 때문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전철 때문에 얘를 잡고 가는 건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청자님? 계속 고민이 되시죠? 그러면 일단은- 한 금년이나 내년쯤에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길도 많이 뚫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입도로라든가 의정부시가 좋긴 한데요. 택지지구가 입주하기 전에 그때 이제 수요자들이 택지지구 신축으로 아파트를 돌리기 전에 가격 차이가 800이랑 600이면 200 차이라 꽤 나는 거예요. 뭐 30평이다 그러면 한 6천만 원? 그러니까 뭐 6천, 7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서 요 주변에 있으신 분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속 있는 아파트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신축으로 전부 다 몰려가는 바람에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신축으로도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층이 현실적으로 조금 실속주의 아파트를 고를 때 우리 시청자분한테 밀락 택지지구가 입주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기가 다 들어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가격을 좀 더 잘 받지 않겠나. 여기는 연식이 되면 될수록 계속 가격이 빠져요. 밑으로. 여기는. 예. 2003년도식이 다르고 2005년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물건 2000년도식이 한 600만 원대, 7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003년식은 또 조금 더 가격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700대. 그리고 그 이제 2005년식은 이제 프루지오 같은 것처럼 1군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지금 한 800대인데 호반 베르디움이 8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도 있으면서 1군이냐 2군이냐의 차이도 있으면서 또한 2005년식인데 지금 신축 분양하는 게 2005년식이면 사람들의 초이스는요.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 들어가는 새 아파트가 2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초이스하게 되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 구축 아파트로 가진 않아요. 그럼 계속 요거는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죠. 좀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모르겠다 싶으시면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철이 나게 되면요, 우리가 네. 이제 그 지도상에 제일 빨리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열게 되면 네네. 저 계획 라인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계획은 이제 의정부시에서 이제 열심히 7호선 라인 연장을 한번 해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라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조금 한참 후에 이제 들어서겠죠. 네. 앞에 이 최소한 전철 5년 이상, 노선이 네.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되느냐 그렇죠. 이것도 또한 중요하니까요. 여러 가지도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자,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에요? 저기, 저는요, 성동구 금호 2가, 예. 1차 17구역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아, 네네. 전화가 이렇게 울려요, 이거 원래? 괜찮아요. 저희 들리는 지금 소리는 나쁘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나는 막 이중으로 들려서. 아, 정말요? 네. 일단 네. 말씀 주세요. 네. 그런데요, 음. 저는 지금 현재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예. 월세를 놓고 있는데, 나이도 제가, 우리 집 양반하고 또 60대 중반이고 그래서 계속 월세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낫나, 네. 아니면, 매매를 나중에 네. 하는 게 낫나,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전화 아, 한번 예. 드려봤어요. 예, 전에 잘 주셨어요. 저희 신 대표님께서 잘 봐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저기요. 현재 17구역이면 금호자이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1차. 1차 아파트. 네네.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예.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금호자이 아파트,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가서 이제 본인 아파트니까 가서 좀 보셨죠? 여기. 그러면 네. 제가 지금 3년 됐거든요. 여기가 어, 평지든가요? 평지예요. 아, 완전 평지에 올라가서 보면? 신공모역에서 한 4, 5분 거리? 네네네. 완전 평지는 아니죠? 전체적인 완전 걸로 평지예요. 봤을 때. 올라갔을 때 평지인 거지, 그죠? 아니, 제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평지예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서는 정문으로 들어오려면은 약간 올라와요. 네, 언덕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예. 옆에 그리고 이제 그 뭐 앞에는 행당 한진타운도 있고요. 옆에요? 예. 그리고 그 앞에는 15지역이라고 지금 이편한 세상이 짓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자, 예. 자, 지금요, 여기 근처는요, 그 예. 행당타운도 언덕 쪽의 아파트고, 여기는 전체가 다 언덕이에요, 아파트가. 예, 전부 예, 다. 예. 그래서 여기 평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전철역 가까운 데 있는 아파트면은 그나마 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 있는 금호 13구역, 지금 이제 신호파크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하고 가격대로 봤을 때 뭐 네. 그냥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요 지역 아파트가 여기서 1등은 아니다. 1등은 현실적으로 금호역 밑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성 리버젠이 있는 아파트가 1등, 그 다음에 위에 왕십리 쪽 개발이 2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 네. 여기는 그냥 그 전철역 가까운 데서 고만고만한 아파트다. 본인의 아파트가 전철에서 많이 가까우시면 네. 1동, 2동, 3동상 가까우시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잘 팔릴 수가 있는 물건이긴 한데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위에 삼산 리버진 위에 옥수 13구역도 지금 이제 가격대가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세 받아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에는 안 맞아요. 금리가. 투자 금액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한번 하셔가지고. 월세를 쭉 가지고 있기는 맞지가 않다고요?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안 맞아요. 이제 본인은 그냥 월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투자 금액 대비 나중에 매도해가지고 다른 걸로 전환했을 때의 수익률하고 다 안 맞는 게 본인이 이제 지금은 2017년도 지나게 되면 세금 부분들이 이제 투명하게 막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더 이상 안 맞는 게 재산세 나가야 되죠. 2년마다 한 번씩 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배장판 해야 되죠. 부동산비 내야 되죠. 계산을 다 해보시게 되면 3%대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매도를 더 이상의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인기가 있는 요렇게 그냥 지역이니까 전철역 가까우니까 금액 대비 뭐 가격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그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아가실 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걸로 움직이시는 걸 좀 권장을 하고 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도세 부분을 이제 혜택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걸 권장을 하고 선생님, 우리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냥 월세 받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려고 그런 생각 쪽으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대 이제 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가져가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익이 날 만큼 다 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월세 지금 얼마 받고 계세요? 지금 140 받고 있어요. 예,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1억 5천이요. 1억 5천. 매가는 얼마예요? 매매가는 지금 7억쯤 나간다는데요. 그렇죠. 예. 7억에서 융자 있으십니까? 없어요. 자, 7억에서 1억 5천을 빼게 되면은 5억 5천인데 5억 5천 투자에 한 달에 14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지금 투자 금액 대비. 너도 이래도 없는데요, 뭐 요즘에. 그러니까 금리가 은행 금리가 그거 말고 다른 데 투자를 하시게 되면 5억 네네. 5천이면은요. 최소한 3,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찰로만 140만 원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기에도 애매한 거고 실구입자들이 이 물건을 사기에도 그냥 전철역 가까우니까 이런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서 봐줘야 되는데 1등 지역은 따로 있으니까 이 물건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럼 내 물건은 지금 현재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맞지 않고 부동산 차익으로는 찰 만큼 찼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도를 하신 다음에 5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하나하나 세매 보니까 또 그러네요. 이제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시청자님 좀 판단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7억이라는 자금을 묻어두시고 140만 원으로 만족하시기엔 너무 아깝죠. 그냥 단순히 140만 들었을 때도 와 했는데 이제 신 대표님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작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예, 됩니다. 너무 작은 거죠. 네, 여러분들의 물건에 대한 평가도 해드릴게요. 이제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거 궁금하십니까? 용산구에 있는 더 프라임 아파트요. 주상복합인데요. 예. 네, 이걸 구매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앞으로 저는 지방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더 프라임 아파트 말씀 주셨고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죠? 점검하러 네.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지방 대전이세요? 대구세요? 사투리가. 대구예요. 대구 계시는구나. 네. 대구 요즘 부동산 많이 올랐는데. 네. 예. 대구 거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에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자, 용산 프라임 네. 몇 평형이세요? 투자하려고 했던 게. 35평이요. 35평. 자, 매가는 얼마 정도 얘기하던가요? 한 7억 선, 아직까지는 이제 생각 중인데요. 한 7억 선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억 한 5천 이상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예, 7억하고 네. 7억 5천은 차이가 많습니다. 네, 네. 자, 35평. 네. 야,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새로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당시 한참 인기 있을 때 여기가 엄청나게 떴던 지역이거든요. 완전히. 네, 몇 년도에, 예. 예. 그래서 그때 입주권 받고 하신 분들 이제 여기에 지금 입주하신 분 2017년도, 13년도 뭐 이렇게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이제 빠져 있어요. 인기 있을 네. 때 너무 컸다가. 그럼 7억 5천 주고 요거 35평대를 사셔가지고
네. 가격이 뭐 싼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아직 이 지도상을 이렇게 살짝 보시게 되면 남영역 바로 옆에 지도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바라봤을 때 제가 이쪽은 아파트 가격이 좀 싸요. 네. 왜냐면 덜 개발돼서.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용산 쪽이니까 또 다르죠. 여긴 개발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한동안 그런 식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혼자서 지금 이제 아파트가 너무 지금 세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으면은 조금 이제 내후년을 좀 바라봐라 이럴 텐데 사시는 거면은 조금 반대예요. 예, 사시는 거. 새로운 걸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거면. 네. 네네. 그래서 뭐 사셔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아파트 값이 많이 빠졌어요. 예, 여기 프라임이, 보통 지금 출입주를 못 하시고, 안 하시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용산 공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 미군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었는데, 그 렌탈용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뭐 월세 받기는 뭐 그런 고만고만한데, 미군도 이제는 다 이주에 넘어갈 것이고, 또 공원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이 생길 것인데, 지금 보시기에는, 사는 거는 조금 그래. 가격대가 좀 센 편이다. 저는. 그리고 7억 5천이면 꽤 세거든요, 여기가. 네. 싼 건 아니에요. 그 돈 예전에는 같으면 차라리 얼마 좀 다른 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파트? 우리 옛날에도 얘기했던 뭐, 저 같으면은 공덕자이? 예, 7억 5천에 그걸 살 것 같아요. 얘보다는. 얘는 이제 주상복합이니까. 네네네. 아직은 오른쪽이 전자랜드 쪽이 개발이 지금 한참 되고 있는데 그때 가갖고 신축 새로운 게 많이 생기면 얘는 그때 가면 이제 아주 노후된 주택이 되거든요. 얘 다 개발될 때쯤. 아, 그러면 남양역 쪽으로는 괜찮은데, 이 지금 더 프라임 있는 쪽은 별로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이제 지금 시세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고, 지금 네. 프라임은 지금 다른 것들이 이제 용산이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아니더라도 A 플랜 아니면 B 플랜, B 플랜 아니면 C 플랜, C 아니면 D 이렇게 해서 계속 개발은 돼요. 관리계획 네. 지역이기 때문에 ING 개발지 중에 하나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보이지 않게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여기는. 네, 네. 근데 다 돼가지고 뭔가 내가 좀 뭔가 프리미엄을 받아 먹으려고 했더니 내 아파트는 그때 가면 구축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네. 여기 갈 이거는 거면 다른 데 같은 가격이면 서울에 투자할 것들이 다른 게 더 많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조금 이렇게 뭐 싸게 나왔는 매물이 있으면 뭐 어떤데군요. 예를 들어서 이 분양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예. 네.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은 괜찮은 것도 있겠. 그러니까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아니, 이 물건 같은 물건이 네. 더 저렴하게 7억 정도에 나오면 어떻겠느냐? 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저렴한 게 얼마 정도 얘기하시는 거지? 정확하게. 한 1억 정도 예를 든다면요. 6억 5천? 네, 네, 네. 살만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살만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35평인데 전용이 그래도 이게 25평대가 나올 거예요. 이게. 네. 그 6억 5천이면 싼 거죠. 아,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거주해서 살기엔 별로 지금 현재는 막 굉장히 지저분해 갖고 살긴 안 좋아요. 동네는. 가서 직접 보시면 대신에 네. 임차 놓고 있기엔 괜찮겠죠? 렌탈을 월세를 하니까. 좀 이런 거는 괜찮게 나오던데 그래서. 네네, 렌탈 해놓으시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6억 5천이면은 이제 살만하다고 할게요, 저도. 근데 그게 이게 35평도 있었고 20몇 평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작은 게 낫습니까? 35평 기준이 나와요. 아니, 둘 다 그렇게 1억씩 싸게 나왔던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뭐 이제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반대하고요. 뭔가 네. 물건이 1억 정도 싸게 나왔으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옆에서 듣는 뉘앙스는 그냥 딱히 매력도가 크지는 않은 그냥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시청자님 좀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다른 지역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억 5천이면은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도 많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집을 한번 다녀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월세용으로 막 1억이 싸다 그러면 또 살만하죠. 그건 손해볼 오케이인데.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상가로 25평이나 35평이나 지금 시세로는 지금 다른 데 대체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자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전화번호 2077-6394번으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개의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매물 준비되어 있을까? 오늘도 시작합니다. 김원준 팀장의 매물 먼저 볼게요. 어느 곳입니까? 네, 부동산 투자에도 보험이 있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테마에 강남이라는 안전한 대기업 같은 그런 안전함 갖춘 부동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실투자금 3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죠. 강남. 자, 강남 그중에서도 대치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6층 중 4층 코너길에 위치한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자,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희소성 높은 분리형 원룸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희소성과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도 봐야죠. 오늘 2개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강남에 대치동도 강남이고요. 개포동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재건축 이주 수요의 그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개포동은 그 자체가 일단은 그 포인트로 보이는 곳, 그 재건축 이주세 혜택과 인근의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풍부하게 임대 수요가 받쳐주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그 주변에 그 교통 여건이 더 개선이 돼서 지금도 뭐 강남권이나 서초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향후에 더 나은 그러한 입지를 줄 수 있는 곳,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남권 매물 먼저 열어보고 올게요. 개포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로 살펴볼까 합니다. 3호선 내북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네요. 손은경 이사님의 첫 번째 매물, 개포동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이제 매번 점검을 해드릴 때 투자 포인트 먼저 요약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볼까요? 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워낙 지역을 잘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포인트, 개포동 자체가 바로 추천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의 단연 최고의 이슈는 뭡니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남권의 개포 재건축 가장 큰 단지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동산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개포 지금 저층 단지만 해도 12,000세대가 넘고 또 특히 고층 세대인 5, 6단지도 뭐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8단지도 민간에 매각을 해서 추후에 개발할 예정으로 또 발표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개포동은 향후에 2년, 3년 그 이후까지도 재건축에 대한 이유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서초와 강남권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 강남구 개포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권 전역으로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개포동이 서초구에 또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서초권으로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양지역 인근에 뭐 서초구청이나 가정법원 등 법원 타운이 또 있고요. 또 양재 IC 근처에는 뭐 우면 이지구의 R&D 센터 등 또 강남역 인근에 또 상권 등 업무지구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초권과 강남권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포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포동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여러분들 주변 지역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투자하실 거라면 하나하나 살펴보셔야죠. 교통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그 가까운 전철역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3호선 매봉역입니다. 걸어서 한 8분 정도면 접근 가능하시고요. 매봉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정거장 위로 가면 양지역, 아래로 가면 도곡역인데 그래서 양지역은 신분당송 환승이 가능하고 또 도곡역은 분당송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철망도 주변에 좋게 또 구성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망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가까운 지역이 뭐 강남대로라든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와 양재 IC가 또 가까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매봉 터널이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역삼동으로 또 접근 굉장히 좋고 또 구령 터널이 있어서 쇠곡이나 내곡지구 또는 분당 판교로 접근할 수 굉장히 좋고요. 더욱이 이제 주변에 바로 도보 1분만 가면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퇴근 후에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자전거도 타셔도 충분하고요.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또 인근에 또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녹지 공간 양재천 외에도 뭐 달토공원이라든가 구룡산, 대모산, 그다음에 양재 시민의 숲 이런 그 독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퇴근 후에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가능성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재건축 이슈가 잡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호재들 대기에 있나 하나하나 살펴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양재동과 우면지구죠. 그 R&D 특화지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난 6월 30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서울시에서 양재 IC 일원과 그다음에 지금 다수의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는 그 양재 우면동 일대를 R&D 특화지구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라고 6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곳에는 이미 뭐 대기업 본사뿐만이 아니라 또 연구시설들이 있는데 LG전자 우면연구소라든가 아니면 KT연구개발센터, 그다음에 전자전기 통신 등 다양한 그런 R&D 기업 연구소만 해도 270여 개가 지금 이미 있고요. 또 향후 이제 9월 달에는 삼성 R&D 센터가 또 입주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호재가 굉장히 큰 또 지역적으로 파급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강남구 개포동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죠.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 이 부지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은 그 강남구 전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초고층의 그 복합 건물로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 또 향후에 그 현대차의 30개 계열사와 2만 명의 상지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개포동 그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개포 재건축 이주 바로 개포동 그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층 단지에 대한 개포 이주 수요와 추후에 고층 단지에 대한 이주 수요 차근차근히 그 이주 수요의 혜택을 꾸준하게 볼 것이고요. 또 가까운 곳에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2016년 내년쯤 개통 예정인데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서부권 특히 금천구 시흥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교통 여건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와 교통 여건들이 좋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이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물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는 않은 거죠? 예, 이제 공사 이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네.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 투룸 구조인데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개방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올라가시는데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1층에는 뭐 보안문과 CCTV가 당연히 설치되기 때문에 혼자 사신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부에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 또 드럼 세탁기인데 이제 건조 기능까지 들어가는 그런 드럼 세탁기가 그 빌트인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는 또 가스레인지 2구와 또 전기쿡탑 2구가 들어가서 그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한 주방 구조가 들어가고요. 또 싱크대는 한샘이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또 브랜드의 그 저기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그 키포인트가 이제 벽지 대신에 안티스타코라고 하는 그 도장을 하기 때문에 이 외벽이 아주 내벽이죠. 그 벽지 대신에 그 돌 느낌이 나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내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매물보다도 특히 내부적인 특징에 강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1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가격 한번 살피러 갈게요. 매매 가격이 너무 높진 않을까요?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강남 지역의 투룸은 3억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본매물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5천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투자로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대출은 1억 8천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월세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했을 때도 연 6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또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8% 이상의 꾸준하게 안정적이면서도 향후에 주변의 개발 여건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 매물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사항들 체크해 드릴게요. 어떤 것들 좀 염두에 둘까요? 네, 시기적으로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좀 멀었어요. 기간이 많이 남았고요. 네. 또 아마 이제 11월에 또 임대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꼭 가셔서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나 금액도 좀 확인하시고 특히 입지, 그 전철과의 거리, 주변의 도로망 등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강남구 개포동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로 옆 동네로 이동하겠습니다. 대치동 매물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500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살피러 가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치동 하면은 일단 명품, 강남 중에서도 명품 지역으로 손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에 3천만 원대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강남권에서 이제 서초나 다른 강남권 지역에도 이렇게 낮은 금액의 투자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금액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 매매가 또한 높아질 그런 그 그래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개포지구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 자, 올해는 약 1만, 자, 내년부터는 매년 3천에서 4천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되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자, 같은 학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 대치동에 많이 눈이 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물론 이제 뒤에 장기적인 또 호재도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축 건물 단 2건이었습니다. 자, 다른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그 이제 이런 신축 건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10배, 20배 정도 이제 되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 손으로 꼽을 단 2건이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요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강남구 대치동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매력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주변 지역 어떤지, 교통 편리한지 하나하나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로 단 3분 거리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자, 또 위쪽으로는 2호선과 분당선 다니는 선릉역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이곳 대치동이 삼성동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삼성역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호선의 도곡역과 대치역 지나고 있고요. 자, 차가 없더라도 수원과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대중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층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다양한 재래시장과 그런 대형 마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이 매물 위치에서 도보로 이제 걸어서 단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 장을 보시거나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또 초중 고등학교도 있고요. 자, 그 초등학교 옆에 또 그 구립 그런 지역이 그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수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 대치동 하면 특히 학군 인프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기간에만 학원을 위해서 이쪽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그 수능을 보는 그런 분들이라면, 자, 외국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이곳으로 이제 학교를 이곳에서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 학군과 학원적인 면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지금까지 사교육 시장을 조금 맡고 있었지만, 자, 앞으로 낮아지는 출산율과, 자, 한 가구에 거의 아이를 이제 하나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역 대치동의 그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당선 한티역 인근 지역에 있는 매물이지만 삼성역에서도 가깝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개발 호재하면 또 한전부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권 하면은 한전부지 역시 빼놓을 그러니까요. 수가 없죠. 네. 이곳 한전부지, 이 대치동 자체가 삼성동과 굉장히 가까운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한전부지, 약 11종 가치 한전부지 개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국가와 기업과 지역이 하나가 돼서 그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개발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또 주변에 서초동, 그 롯데칠성부지 등과 같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R&D 센터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대기업에서 임직원분들, 자, 자제분들 나으시고 교육에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직원분들의 대부분의 또 이슈, 특히 이제 그런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의 이슈는 교육에 상당히 이제 또 좀 쏠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시기로는, 자, 대치동 쪽 많이들 탐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옆에 삼성동부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자, 한국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서울을 먹여 살릴 만한 초대형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남을 만한 개발 호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자, 대치동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자, 집값에 크게 이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던 매물과 마찬가지로 이 매물도요,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지금도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도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총 6층의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자,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자, 지금 이곳의 가치, 자, 이 대치동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큼, 자, 이곳 직접 그 어떤 식으로 건축이 될지, 그런 정말 고급스럽게 건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외장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대치동 이름에 걸맞게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저와 함께 이제 걸어 다녀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 많습니다. 자, 신축이 없는 만큼 다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요. 자, 이곳들, 자, 이런 오래된 노후 주택들 주차 공간 굉장히 부족하죠. 하지만 이곳 1층에 피로티 주차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자, 주차에 크게 골머리 섞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CTV와 세이프티 도어 다 설치가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소개해드린 곳 4층이라도 자, 쉽게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자, 그 대치동에서 정말 오래된 그런 시공사와 이제 건축가분이 이제 제가 직접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멀리 지방에서도 이제 편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 물론이고요. 임대 줬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 예상할 수 있을까 계산해 봅니다. 매매 가격부터요. 네,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약 8평의 분리형 원룸인데요. 자, 그만큼 희소성과 그런 그 앞으로의 전세와 월세를 맞출 때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전세 같은 경우 1억 9,500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3,500만 원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가 비율을 따져보자면, 자, 매매가의 80에서 약 83%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연말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면 그때가 또 이사 처리됩니다. 자,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전세가 비율이 한 9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의 투자도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증금 3천에 80만 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대출 약 1억 4,500만 원 하실 경우 월 이자 3.3% 이자 잡고 월 39만 원 그 제외하더라도, 자, 실투자금 대비 약
그 9%에 가까운 수익률 얻으실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분리형 원룸 형태의 매물 저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 일단 정보는 이제 얼추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매수하실 때 유의사항 챙겨주셔야죠. 어떤 거 생각해 볼까요? 네, 꼭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주변을 걸어 다녀 보시면서 입주자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꼭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 현장에 방문하시면 저는 꼭 이곳에 오시면 1시간 이상을 주변을 이제 그 오신 분과 함께 돌아다니는데요. 팀장님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손잡고 한번 걸어 다녀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 수익성과 안전성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더더욱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 여러 풍파에도 든든하게 견뎠던 강남이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교육이라는 안전한 또 테마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많이 가보지 않은 동네예요. 사당동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이사님, 포인트 살펴주세요. 예, 많이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굉장히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 2015년 상반기엔 다세대 매매 거래량 증가율,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래량 증가율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동작구가 증가율이 무려 3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25개구 중에서 무려 작년에는 641가구가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는 1388가구로 무려 85%나 그 거래량이 증가했을 정도로 다세대에 대한 그 수요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당동입니다. 또 동작구에서는 사당동이 그 전체 동작구의 또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로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뛰어난 강남 접근성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그 가까운 곳에 남성역이 있는데 7호선입니다. 이 7호선이 바로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강남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 강남 서초권이죠. 강남 서초권보다는 그래 상대적으로 임대가나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그 주거지 형성으로서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곳으로 찾는 곳이 바로 사당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지금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동작구에 해당을 하지만 또 향후에 더 나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장제터널 공사가 올해 착공 예정이고 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사당 IC가 이제 곧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재건축 그러시면 이제 아파트 재건축만 생각하시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있는 곳이 바로 방배동인데요. 바로 방배동과 연접해서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사당동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의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당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매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입주적인 여건들부터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주변에 어떤 거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호선 남성역이 도보 5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이수역인데 여기 또 4호선과 7호선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 4호선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도로망 사당로와 그다음에 동작대로 남부 순환로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동작대교가 바로 위쪽에 있어서 동작대교만 걷는다 그러면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주변에 대학교가 또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 대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강사들의 수요층들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숭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또 총신대학교, 또 가까운 곳에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가에 대한 임대 수요도 충분하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주변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북쪽에 동작구 현충원 무려 43만 평의 녹지 공간이 있고요. 또 가까운 곳에는 그 관악산의 줄기가 내려와 있는 까치산 공원과 3.1공원, 또 관악산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물에서 도보로 2, 3분 정도만 가면 그런 둘레길을 통해서 관악산까지 직접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고요. 또 중앙대학교 병원도 가까이 있고 더욱이 이제 주변에 많은 그 인프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당 사회복지관이나 사당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치안센터와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바로 인근에 또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이제 재래시장인 사당시장 등이나 주변에 마트나 소형 중소형 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생활 편의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매물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사당동 매력이 또 가득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어떤 게 예정돼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강한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당동에서 강남 테일한로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바로 못 가고 이렇게 우회도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포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방배역 쪽으로 남부 순환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다이렉트로 사당동에서 방배동의 서초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제터널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사 부지가 있어서 향후에 곧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라 그러면은 바로 교대역과 강남역, 테일한로를 바로 직결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그 개발 호재인데요. 또 그 이전하는 정보사 부지에는 그 호텔이나 복합 문화시설로 개발을 해서 마이스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 공간이 또 생기니까 임대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개발 호재로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당역 인근의 사당 IC, 즉 강남 도시 고속화도로에 사당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 IC를 통해 갖고 금천구 서부권이죠. 금천구 시흥과 그다음에 서초구 우면동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외곽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또 편리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2 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배동의 재건축인데요. 방배 단독주택 재건축 한참 좀 진행이 좀 준비 중인데 그중에서 가장 빠른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올해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고 내년에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개발 호재로서 크고요. 또 사당 이수역 중심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통한 그런 개발 계획도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 보러 갈게요. 어떤 매력 있나? 가격까지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중 3층입니다. 분리형 원룸이기 때문에 혼합형 원룸보다 훨씬 더 편하고요. 1층에 보안문과 CCTV가 당연히 들어가고 또 남동측 양측 8m, 6m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장짐이 용이하고요. 또 풀옵션입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드론 스타트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 놓기 굉장히 편안하고 특히 이제 무인 택배함과 개별 창고까지 또 준비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주 선호할 매물입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매매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1억 2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의 투자 생각하시면 되고 월세로서는 대출 9천만 원에 보증금 1,000에 65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연 이자 감안했을 때 약 48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고 수익률로는 약 9% 이상의 수익률을 주겠습니다. 사당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은 어떤 걸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당동, 동작구 사당동 아마 방송에서는 잘 못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또 본인이 또 확인하셔서 내가 향후에 어느 정도 장단기 투자로 갈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매물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손은경 이사는 밖에서도, TV 밖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개최하고 있거든요.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같은 번호로 전화 주세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전화 주셔서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팀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